정말로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공 기자, 최근 한 고속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일 아침에 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사건을 전달해드릴까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서 오늘 이 사건이 가장 많이 논쟁과 논란이 이루어졌던 그런 그렇죠. 사건인데, 먼저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이 전주에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로 옆좌석 남자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보니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했던 겁니다. 무려 버스가 가는 내내 3시간 동안 이 여성은 그런 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 다른 자리로 옮겨 앉고 싶었는데 버스 만석이어서 옮겨 앉을 수도 없어서 남성의 추행 때문에 버스 안에서 3시간 내내 이런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옆자리에 타고 있으니까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으면 또 들킬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렇죠. 여성 기지를 발휘해서 본인의 뒷자리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뒤에 앉은 분한테? 예, 맞습니다. 뒷자리 사람에게 쪽지로 적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세상, 지금 그걸 또 그냥 얘기하면 또 들키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통 우리 버스면 바로 거의 허벅지에 한 뼘 정도의 그 거리밖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앵커와 저보다도 가까운 사이인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람에게 신고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 기자는 일단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여성이니까 제가 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 변태 옆에 앉아 있었어도 저도 온몸이 그냥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약간 온몸이 얼어붙고 정말 저는 이 여성의 공포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바로 신고하거나 뭐 소리를 지르라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저 역시 그냥 3시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이 버스에서 공포에 떨면서 앉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나에게 해코지라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여성도 이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헛구역질을 계속하는 이런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휴게소에 잠깐 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휴게소에 버스에 타지 말지. 그걸 왜 또 타냐. 아니 근데 이게 고속도로 그러니까, 휴게소잖아요. 거기 내려서 거기 그쵸. 어떻게 해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연 음란죄입니다. 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경찰에 붙잡히긴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행인데 경찰이 공연 음란죄 이걸 적용했더라고요. 공연 음란죄 아마 죄명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공연 음란죄 케이스가 바바리맨입니다. 여고 앞에서 이제 바바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 보여주고 싹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요. 피해자가 딱히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성풍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데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굉장히 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니까 진짜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길거리에 떨어진 다른 사람 물건 주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형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훌렁 자기가 벗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처벌받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3시간 내내 그걸 목격하고 겁에 떨고 가야 됐었는데 과연 이걸 단순히 공연문화죄로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 기자가 설명했다 그러고 제가 무슨 설명했나 공부 생각하니까 공 기자가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설이었던 지난 연휴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파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상당한 공공장소죠. 이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이 드러내서는 안 될 이런 은밀한 자신의 신체 부분을 여성 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를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진짜. 현장에 이제 여성 주민이 타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이제 배달 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하러 왔다가 여성이 있는 걸 보고 보여줘서는 안 될 그 신체 부위를 보여준 거죠. 이 범행 직후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피해자가 이제 차량 번호를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자, 뭐 그 배달 기사가 무슨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배달 기사가 경찰 조사 받으면서 대체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경찰에 말했는데 그게 뭐라 했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이 행위가 본인이 순간적으로 한 실수이며 굉장히 죄송하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힌 겁니다. 참 실수로 중요 부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예? 인간은 이제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요, 늘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시켜요. 아유.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이 합리화시키는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자기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기하고 원래 자기를 갖다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를 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성욕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그 네가 거기 앞에 순간기에 있었냐? 그 여성이 탔냐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이제 이 배달 기사에게도 이제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됐는데, 글쎄요, 이 그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뭐 피해자가 특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공간, 좁은 공간에 피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좀 법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니, 변호사님, 근데 아까 이 공연 음란죄가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방금 이 뭐 배달 하는 사람 라이더 경우도 그렇고, 이 버스에 탔던 이 변태 얘기도 그렇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바바리맨 생각하시면 그냥 길거리에서 바바리맨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특정이 보통 안 되고 이 기준을 보통은 그러니까 피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지고 보통 추행과 공연음란을 판단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를 어떻게 딱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은 그냥 상황이에요.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네, 그러면 예. 일단 최근에 있었던 그 공연음란으로 보였던 사건이 강제추행이 인정됐던 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고생이 있는데 그 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 거예요.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물리력이 없지만 이건 충분히 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강제추행죄를 인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량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고 노출만 했다면 노출만 한 것을 과연 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들이 살면서 이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당해보지 않으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분이 정말 더럽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이랬을까? 괜히 본인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멀쩡한 남자들이 다 막 이상해 보이는 또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아무튼 뭐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